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출발부터 어긋나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스위스에서 예정된 첫 협상도 밀렸는데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과 이란은 이제 후속 협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까지 이어질 60일간의 협상식에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So yes, the deal started yesterday. We're going to start the 60 clock today. 다만 당초 스위스에서 진행하기로 한 첫 협상부터 밀리면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실무회담 일정이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이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행을 연기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 대표단 역시 스위스 방문을 보류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는 점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خاتمه جنگ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خاتمه جنگ کامل نشده. 회담이 보류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보안구역의 최신 지도도 공개하면서 병력을 빼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도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반감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매체가 진행한 현지 언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는 이번 양해각서가 자국의 안보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멈추지 않을 거란 전망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선 자신이 전 세계의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 이란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오늘부터 앞으로 60일간의 협상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곧 핵 문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2라운드 협상이 재개될 텐데요. 미국에선 이번 합의를 실패한 합의로 보는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60일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서명식 행사 대신 양국 대표단의 대면 협상이 곧 열리게 됩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자신이 이끌 첫 협상을 이번 주말로 예상하면서도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후속 협상이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hat we want to see is Iran not funding regional instability, funding regional terrorism, and of course trying to rebuil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at's the main thing. 종전 합의에 따라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었고 각국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주가 측면에서 종전 합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이번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Peace. And what that means is we expect Hezbollah is not going to be firing rockets and firing drones at the Israelis. And we also expect that the Israelis are not going to be going wild in Lebanon, right? Both sides have to honor their end of the deal. 이 같은 만족감과는 달리 미국 내 여론은 다분히 비판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의 갈취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는 전쟁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꼬았습니다. 확실한 비핵화 조치 없이 이란에 너무 많은 보상을 약속했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질 세부 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군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9일 레바논 남부의 한 마을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전차대대장 1명과 병사 3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마을에서 헤즈볼라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특공부대 소속 예비역 장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다른 예비역 부사관과 병사 등 4명도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남부 여러 곳의 헤즈볼라 시설에 맹렬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4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갔다고 미국 관리가 외신에 밝혔습니다.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이란을 상대로 중재에 나선 결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을 이유로 레바논 내 목표물 80여 곳을 공습했는데 이 여파로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는데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6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자국 병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여러 발을 요격하고 발사대도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레바논 남부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하고 폭격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종전선언 후에도 이스라엘이 수십 차례 휴전을 위반했다며 레바논에서 만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 문제를 종전협정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خاتمه جنگ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 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خاتمه جنگ کامل نشده. 헤즈볼라도 미국과의 후속 협상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철군을 요구하겠다는 이란의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는 레바논 문제와는 별개 사안으로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를 열람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사전 유출을 우려해 이스라엘의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레바논 문제가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자, 저희는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텐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 의미를 두고 또 분석하는 게 많은데 지난번에 협상 카드로 강경 분석 카드 옵션을 꺼냈던 곳이어서 이번에도 좀 그런 거를 검토하는 것인가 아니면 압박 차원인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는 공간은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심층 검토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교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결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 MOU와 이제 이 체결 서명 직후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란 전쟁과 관련된 게 주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런 게 이제 기본으로 있겠죠. 근데 한 4가지로 이란 한 상황에 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60일간 결국은 뭔가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국은 전쟁이 끝나는. 지금은 전투가 종료됐지 전쟁이 종료가 된 게 아닌 상황에서 최종 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위해서 60일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겠죠. 단계별로 어느 수준까지 미국이 원했었고 이란은 어느 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미국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미국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한 대응이에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이게 2015년 오바마 JCPOA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너무 큰 선물만 줬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중간 선거가 더 사실은 이제 패색이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성과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울지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인데 이스라엘 등 이제 리스크 관리 변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MOU 서명까지 되는 상태에서
레바논에서 또 교전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지금 휴전을 통해서 잠시 좀 안정시켰지만 이게 영원한 안정이라고 안 보거든요. 또 며칠 내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란 측에서는 왜 MOU에 담겨져 있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역에서의 이 전투 중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는 게 맞느냐, 통제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게 되면 MOU가 이제 60일 협상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타 변수 관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60일간의 합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데 불발하게 될 경우 플랜 B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이제 군사 타격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4가지 쟁점을 갖고 치열한 어떤 검토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이제 좀 손에 잡히는 듯했다가 다시 잘 안 잡히는 모습이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언제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큰 흐름은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전면적 교전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유럽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서명을 했거든요. 예. 원래 MOU라는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그 양해각서거든요.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냥 우리가 이거 맞지? 이렇게 이해했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개적으로 서명을 한 건 그걸 준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입구 문을 열은 거고요. 앞으로 60일 동안 기한 내에 핵심 문제였던 이제 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미지수예요. 지금 2015년에 이란 핵합의 JCPOA 합의 당시에 1년 반, 거의 20개월가량 협상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협상이 된 것도 2002년 처음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줄다리기를 하다가 협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내에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건 미지수다. 몇 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러나 양측 다 호르무즈 해협과 역봉쇄로 인한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전이나 다시 완벽한 봉쇄나 이렇게 가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향후 지리한 협상 과정을 남겨놓고 있고요. 하나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2015년에 이미 합의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뼈대 위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요 직전에 보도에서 나왔지만 이란으로서는 사실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쾌재를 부를 수 있어요. 제재 해제되죠. 동결자금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오바마 때는 없었던 무려 3천억 불이라는 재건 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란으로서는 전쟁 끝나고 나서 경제 위기를 걱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란 경제가 화랑될 수도 있어요. 재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 이 합의를 깨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SNS에 올렸을 때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SNS 말에 배들이의 엔진을 켜라. 마지막 석유가 흘러넘치게 하라.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허들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비난이 많다고 그래서 다시 전쟁으로 갈 수도 없다. 오바마 말들이 휴전을 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디테일한 문제는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아주 지루할 겁니다. 그러나 이란의 입장으로서는 핵 부분에서 많은 걸 포기해도 그 이상을 얻었다. 그 조금 희화화된 표현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엑스맨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란에게 유리하거든요. 이란이 깰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상황을 악화시켜서 중간선거 앞두고 나서 경제난 다시 미국 사람들은 이란 전쟁 기억 안 합니다. 만일에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러나 경제가 나쁘면 이란 전쟁으로 계속 트럼프를 욕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측이 합의를 어려워도 준수하고 세부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양측 다 가지고 있다.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재뿌릴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서 얘기는 있겠지만 양측이 이 상황을 포기할 이유보다는 지속시킬 때 장점이 훨씬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 미이란 MOU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게 이 비판을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그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돌파구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공식을 계속 써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은 두 가지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이란 최종 협상이 교착되면 지금 비판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무마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전쟁을 다시 재개하든가 아니면 화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재개를 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더 원해서 체결한 MOU라는 어떤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컨텐츠를 보면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전쟁 재개 카드는 아무래도 사용하기 힘든 카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슈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상이 되는 게 뭐 그린란드라든가 쿠바라든가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될 수 있어요. 북한은 뭐 어떤 군사적 타격 방식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싱가포르 회담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친분 외교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도 가능했다라고 해서 이제 활용하는 이제 전환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그 패배가 좀 확실하다 싶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린란드, 쿠바, 북한 중에서 북한을 전면적으로 꺼내들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해서 반짝 효과식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시키고, 다만 의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목표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 인정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친분 외교, 두 정상은 친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친분 외교 수준의 어떤 신뢰 구축 외교라도 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돌파구 마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